혼수 준비로 서로의 부모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결혼 준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혼수 부분에서도 많이 트러블이 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꼭 이렇게 혼수 부분 이렇게만 한정하지 않고 결혼 준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뭐 여행, 뭐 가정 가구, 뭐 신혼집, 뭐 그다음에 허니문, 뭐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혼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품목이 한 10대까지는 충분히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당사자가 제 생각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 드리긴 하되 일단 두 분이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결혼에 대한 이렇게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뭐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구나. 요즘은 얼마 정도 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준비하고 저건 저렇게 준비하고 대략의 어떤 기준선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것들을 먼저 정보를 이렇게 그 상담을 통해서 들어야죠. 그래서 저희 같은 그 갓피플 웨딩처럼 그 웨딩 컨설팅 업체도 방문을 해보시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거는 뭐 청첩장은 언제 준비하는구나. 뭐 드레스는 언제 보는구나. 이런 시기도 다 이렇게 하셔서 두 분이 그 똘똘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얻으면 부모님들이 많이 개입을 안 하시거든요. 뭐 물론 사랑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지만 부모님이 많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러니까 주도권이 그 두 분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존중을 하더라도 두 분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조금 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녀가 쟤는 뭐 알아서 할 애야. 그리고 뭐 또 중간중간에 섭섭하지 않게 엄마 뭐 이거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이렇게 준비를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걱정하지 않게 일러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부모의 꼭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 장소를 정하는 문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지인들도 많이 초청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도 오시기 편리한 그런 곳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혼수 예단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지만 이제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두 분이 그런 야무진 어떤 자세를 갖고 미리 그런 것들을 한번 상의를 하고 두 분이 먼저 예산을 세워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여러 가지 품목들 10대까지 품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를 먼저 하십시오. 만약에 상의가 조금 안 된다 뭐 이렇게 양가가 좀 많이 틀릴 것 같다 이러시면은 제 생각에는 5대5로 결정권 최후의 결정권자를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뭐 가전은 네 마음대로 하고 뭐 이래서 집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혹시 우리가 상의를 하지만 결정이 뭔가 안 될 때는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좀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일 때는 이 부분은 너가, 이 부분은 너가 이렇게 해서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으면은 그 정해놓은 커플들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것도 괜찮아. 그래 나는 이것도 괜찮은데 그렇지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오히려 더 양보하게 되고 또 양보하니까 또 미안해서 아니야 뭐 오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건 나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그냥 오빠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오빠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오히려 더 양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주장을 막 하거나 내 뜻대로 하려고 막 관철시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 분담까지 좀 정해 놓으시고 선을 우리 둘이서 먼저 결혼 당사자니까 신랑 신부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이 먼저 정해 놓으세요. 정해 놓으시고 이 선 안에서 부모님한테도 이제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리드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게 뭐 부모님한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는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도 존중받으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존경의 표시는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왜냐면 우리가 그 결혼하다 보면 그 신랑 신부 당사자들은 서로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또 말 못하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의 어떤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시는 게 어떤 틀, 어떤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 이런 걸 좀 품목별로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틀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굉장히 순해 이렇게 순둥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웬만하면 날 따라주려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무리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순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할지라도 공평하게 존중해주면서 해야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더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뭐 이렇게 양쪽 집에서 그걸 들었을 때 제가 순하니까 지 마음대로 했구나, 이렇게 지 뜻대로 다 이렇게 조종했구나,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래서 두 분도 이렇게 서로 존중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되도록 하려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꼭 비단 혼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거 어떻게 했니, 저거 어떻게 했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니,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또 원하시는 대로 또 했으면 하는 마음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부모님한테 두 분의 어떤 이미 이제 상의한 내용 있잖아요. 물론 그 상의한 내용은 뭐 절대 안 돼, 이걸 바꾸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더라도 최대한 반영은 하되 부모님한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한 부분이 있고 서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서 결정하기로 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 의견은 최대한 제가 이렇게 상의를 다시 해보거나 해볼 수 있겠지만, 또 만약에 이게 우리 둘 사이에 좋은 정말 결혼을 하나로 연합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건데 이 둘 사이를 멀게 하거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될 정도의 어떤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라면 우리 그 여자친구, 아니면 내가 여자라면 우리 예비 신랑의 말을 저는 그냥 따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해해 주세요. 저를 믿고 그냥 이거를 따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또는 여자가 자기 집안 식구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앞에선 섭섭해도 이렇게 원한이 안 쌓여요. 이렇게 밉지 않거든요. 나중에 다 풀어지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집안의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한 말로 단도리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야, 방어를 해주고 편이 돼줘야 믿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막 그런 거는 크게 상처가 안 되는데, 가장 믿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내 편이 안 되어주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거나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너무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신뢰가 깨지고 내가 정말 결혼해도 될까?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해도 될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가장 안정감을 주셔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조금 꼭 이렇게 내가 5개 내고 네가 5개 내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꼭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 준비할 때 뭐 1,000만 원 냈으니 너도 그 1,000만 원 정도 드려야지. 내가 혼수를 뭐 5가지 품목했으니 너도 예단을 뭐 이렇게 해야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분이 그런 것들이 똑같이 뭐 이렇게 5대5로 막 그런 부분을 5대5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최종 결정권을 5대5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베풀 수 있죠. 더 많이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하나님 건데 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걸 그 사람한테, 내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사랑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사이를 멀게 하는 결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둘 사이를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결정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서로의 부모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운한 감정의 표현은 솔직하고 정직한 것 같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부담을 주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죄책감이나 분노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내 쪽에서 섭섭한 것은 내 쪽에서 섭섭한 걸로 끝내고 상대한테 그것을 표현해냈을 때 그렇구나, 섭섭하구나, 교정할게, 바꿀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서운한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상대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표현을 정직하게 하다 보니
그것을 헤아려 줄 기대를 가지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좀 털고, 왜냐하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는 일이 지연되거나 또는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사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앞으로 과거의 감정의 연연에서 앞으로 나가는 일들을 지체하는 일을 좀 우리는 좀 제거해 나가자고 함께 합의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결혼하는 데는 남자와 여자만 있으면 돼요. 가장 필요 요소는 다 있는 건데 오히려 다른 것들 부수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 그거로다가 더 멀어지고 싸우고 남자 여자 멀어져서 결혼까지도 위태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혼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요즘은 또 안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그렇다면 그럼 우리 혼수 전혀 없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남자와 여자, 남편과 또 신부, 이게 신랑과 신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부수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이를 갈라놓거나 그러지 않도록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끊임없이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